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4만원 구간 위협을 받고 있어서 영상 한번 다시 찍어요. 일단 4만원 구간 또 한번 깨는 시도 중이고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영상은 오후 5시 20분이고요. 요거는 내일 새벽 토요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4만원 구간 깨지면 끝난 거냐? 끝난 거냐? 절대 아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누가 되면 빠질 거고 누가 되면 오를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내부적으로 이 국내에 원전을 지어서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미국의 원전을 이제 수출한다. 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을 만들어내려면 원전밖에 없다. 뭐 그런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단기적인 파동은 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9,000원, 39,500원에서 44,000원 이 사이에서 거래를 하고 매도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점차 옆으로 기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주가가 횡보하면서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는 거래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곧 나오겠죠. 어떻게? 밑이든 위든 방향성이 나올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다? 내가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드디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예요. 무조건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드나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 절대 아니죠. 뭐요? 미래의 원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전이 늘어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탄력은 멈추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 저는 무조건 4만원 구간이 깨졌을 때 타이밍을 봐야 된다. 선생님 왜요? 4만원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차라리 지지 받을 때 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드리면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이 39,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죠?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탈하는 거요.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 이 가격대 39,000원에서 44,000원 구간에 매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론 주가가 더 가서 매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구간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수 중에. 그럼 이 박스권이 결과적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자체가 뭐야? 방향성이 곧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밑이든 위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39,000원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우린 뭐예요? 신규 진입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그대로 양봉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건 신규 진입자의 영역이 아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4만원 구간대, 4만원 구간대를 깨고 오늘 마감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깨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깨고 올라갈 수 있다.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결과적으로 이 지지선 4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할 때 개인들의 뭐가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은 호가가 좀 바뀌었지만 아까 제가 찍어드린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단은 주말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라고 찍어드리는 거고, 지금 영상은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찍어드린 영상이요. 잠깐 볼게요. 자, 요 하락할 때 요 4만원 구간에 18만 주 쌓여 있었잖아요. 요거 왜 도대체 세력들이 밀어내고 올리는지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볼까요? 4만원 구간 깨질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거고,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매수에 쌓아놓고, 아 여기서는 어차피 안 깨지겠지, 그러니까 4만 50원에 매수를 걸어놓고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사실상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아 나 여기 밑에 손절 라인 잡아야지 하고 매수하다가 어떻게 돼요? 매수하다가 깨지면 뭐야 깨졌네, 손절. 그 물량 받아서 밑에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지금 구간 11선이 39,000원인데 5일선 11선 걸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더라도 아마 21선을 기다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4만원 구간을 깨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무조건 깨질 거다, 무조건 팔아, 이게 아니라 왜 도대체 이런 호가가 쌓이는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개인 투자자가 4만 주가 안 무너질 것 같아 쌓아놨을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가 쌓아놓은 걸까? 누가 쌓아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지금 보시면 1분봉 보면 이 4만원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 주목을 볼 거예요. 깨지나 안 깨지나. 중요한 자리잖아.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여기를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일단 프로그램 매도 물량 좀 나오고 있는데 밑에 아까 500억이었거든요. 500억. 그러니까 여기서 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깨고 간다라는 게.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깨졌을 때 대응 준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몇 분 안 있다가 깨졌어요. 봐봐요. 여기 4만원 구간이죠. 4만원. 딱 깨졌죠. 깨지니까 어떻게 돼? 아까 18만 주 쌓였었는데 거래량 얼마예요? 36만 터졌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바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고 매도 호가 창에 있는 물량 한 번에 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주가가 밀리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4만원 구간에서 이 자리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면 또 와다다 물량 쏟아내겠죠. 또 그 물량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 이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같은 거, 그죠? 대차 잔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나는 대차 잔고가 아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얘네 대차 쳤던 고객이 2만원, 2만 5천원인데 엄청나게 손실 중일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차를 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그죠? 대차를 치는 건 누구예요? 기관 외국인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외국인이 많이 치죠.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도 하고 대차도 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현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현물로 3만원대 산다라고 하면 현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 그죠? 현물로 수익을 챙기면서 대차 물량을 어떻게? 갚고 사고 하면서 대차에서 손실 보는 금액을 현물로 해지하는 거겠죠.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 기관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 손실 보는 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전략을 짰겠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쇼커버를 하든 쇼스퀴즈를 하든 대차를 치든 현물로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죠. 저는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이 지금 막연하게 손해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어쨌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어떻게 대차를 치고 이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있을 거다. 그리고 타이밍을 노려서 한 번 더 공격할 타이밍을 찾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추가 상승 나왔을 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많이 터지게 되면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은 딱히 걱정할 거 없고요. 21선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5일선을 이탈하면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5일선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 11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든든한 21선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21선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21선 올라가 맞고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일단 빅테크들도 원전에 투자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가 타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10분 정도 찍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토요일에 아마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당연히 100%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JP모건에서 수석 연구원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구간에서 제가 분석하는 건 제 경험에 따른 분석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저를 막 신뢰하시고 하시면 저는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맞으니까 저 따라오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17,000원, 18,000원 모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분석 열심히 해서 꼭 타이밍 어떻게 우리가 매도해서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지 어떻게 신규 진입 타이밍을 잘 노릴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종목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고 우리가 또 이 부분 하나 볼까요? 이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오클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5% 빠져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이 친구가 또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오클로를 보면 시간에서 5% 빠지고 있고요. 그죠? 5시 30분. 자, 그리고 아까 SMR 여기 써있네요. 여기 SMR 보게 되면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2%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선물에 대한 지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별로 안 빠져요. 그죠? 그럼 지금 원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원전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국내 시장의 영향은 어땠는가를 좀 보면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 말씀드린 건데 자, 25년도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죠.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두산의 흐름을 볼 거예요. 자, 두산의 흐름. 자, 2월 10일부터 어디? 4월 4일까지 주가의 흐름이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했을 때 두산은 이 구간에서 올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사실상 이 탄핵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요 정도 하락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급락할 때 급등을 했다라는 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이 하락을 할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원전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우리가 차트에서 좀 봤을 때 자, 보면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 어때요? 신고가 돌파한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조정 나오고 있죠.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전고점을 뚫어놓은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 단기적인 매물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 구간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횡보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일자로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상승 후 어떻게? 상승 후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오클로도 마찬가지. 오클로도 지금 구간에서 보면 사실 전고점 구간에서 매물을 맞은 거거든요. 전고점 매물을 맞고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 거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N자형 파동으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미국 주식 원전에서 나올 수 있고 두산도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쵸?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가서 광기의 영역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전 여러분들한테 버티고 끝까지 들고 가라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정말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급등이 나와서 광기 영역으로 간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난리를 쳐도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두산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구간 마찬가지 이 두산의 이러한 변동성, 두산의 이러한 흐름들 아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왜 빠지고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 원전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오늘 5월 30일이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리밸런싱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에 대한 부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하락도 마찬가지로 임원의 매도에 따른 하락이 아니라 이 부분 2차 전지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두산은 흐름이 좋아요. 수급 문제로 인한 하락, 그죠? 그리고 반등, 그리고 MSC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두 번의 조정은 뭐예요? 두 번의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던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두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 타이밍 잡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간단하게 입장 요청만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위쪽 번호 내가 두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익절하고 또 4만원 구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매도하고 사서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매도한 가격 대비 더 싸게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42,000원에 팔아놓고 4만원에 매수를 하면요 2,000원 차이 5% 차이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매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항상 내가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만약에 하면 더 밑에 구간을 기다려야 돼요.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잘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타이밍 같이 잡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우리가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원전주 올라가는 이유 뭔지 알죠? 바로 전력 관련된 부분이요. 가장 지금 핵심이 원전이 핵심일까요? 전력이 핵심일까요? 전력이 핵심입니다. 그럼 전력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순환매예요. 전력 순환매. 전력 순환매를 집중하셔라. 원전 전력 만듭니다. 그럼 만든 전력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데이터 센터로 보내줘야 돼요. 이 데이터 센터로 어떻게 보내줄 건데요? 어떻게 보내줄 거예요? 전선을 통해서 보내주겠죠. 그럼 우리가 왜 전선주를 봐야 됩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전선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전 다음에 제가 24년도 4월에 왜 우리가 원전을 모아가자 했어요? 데이터 센터 수혜주다. 결과적으로 전선주가 24년도 1, 2월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전이 4, 5월부터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전선이 올라갈 때 원전을 봐야 된다. 왜? 전선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지만 전선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을 만드는 애가 중요하다. 원전.
즉 원전 가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전력을 보내주는 전선이 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주도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 전선주 관련돼서도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써주시고 댓글로 두산 또는 장대라고 두 글자 써주세요. 뭐요? 장대양봉 기원입니다. 댓글로 장대 써주셔서 장대양봉 기원 꼭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